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터진 소식들만 보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씨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씨에게 보석을 빌려준 지인, 취임식 명단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명품들이 지금 구설수에 오른 상황 아닙니까? 이걸 지인한테 빌렸다, 그렇게 해명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이상 첨언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어렵겠지, 김건희 씨 본인 건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더니 비싼 보석 장신구 달고 전용기 타고 새로운 관저도 짓고 이런 짓만 저지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욕심을 내야 조용히 있을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사건 무마해준 경찰도 직접 전화해서 취임식에 오라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건 솔직해야 된다, 도둑질을 해도 제대로 하든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재산신고 누락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재산신고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다가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잠잠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경제에서 뉴스버스로 이직한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 씨 등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A씨를 지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서 참석까지 했단 겁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간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김태형 기자가 알아보니 청룡 봉사상을 받아서 공교롭게 초청된 거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청룡 봉사상을 수상한 경찰관이 모두 4명인데 그중 연락이 닿은 3명에게 물어보니 2명은 초청도 안 받았고 다른 1명은 초청받았지만 전혀 다른 이유와 다른 경로였다고 하죠.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건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요. 이에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고발인 측인 이상훈 변호사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오해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로도 하승수 변호사는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의 수사 담당이라는 이유로 불렀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결국 범죄자가 경찰을 훈장 주며 꼬신 거 아니냐, 이런 비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청 사유는 결국 공흥지구 수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건희 씨의 지시 아니고선 초청될 리도 만무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기에 얼렁뚱땅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조호섭 의원 또한 누가 봐도 회유와 협박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씨의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노골적이에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까지 했죠.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공정과 상식이라니 웃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반짝하고 끝날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김동규 교수는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 표절 관련한 중요한 공지를 했네요. 오는 9월 6일 범학계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 및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 행태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이 많다며 매우 흥미롭고 기괴한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주위의 소식을 알리고 현장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로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한방 제대로 맞기도 했죠. 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 참 비정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이제야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췄다, 효능감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도 무려 800억 정도로 눈덩이가 굴러서 엄청난 비판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을 초과해서 지금까지 300억이나 이상 돈을 더 썼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예산에서까지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나서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국방부 이전까지 하면 1조가 넘게 들어간다는데 이런 상황에 부자 감세까지 하고 전 국민의 허리띠는 졸라매게 하고 이게 인간이냐 비판까지도 나올 정도죠. 이렇게 민주당의 모습이 달라지니 일부 언론에선 개딸을 위한 당원존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팬덤 정치 시작하나,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언론의 논조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여기에 갇힐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요. 이준석, 한동훈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띄워주는지 비교만 해봐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게다가 차유람 남편 이지성 씨는 본인이 논란을 키워놓고 오히려 좌파의 조리돌림을 당했다. 믿었던 우파가 다들 팔짱 끼고 지켜만 보거나 같이 돌 던져서 너무 충격받았다는 식의 글을 남겼는데요. 이러니 다들 치를 떨고 침묵하고 사는 거구나. 하지만 나는 변치 않고 새로운 우파 인물상을 만들 거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될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각오를 전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야 자유지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애초에 본인이 불법 공사를 시도하고 황당한 소리를 해놓고 여기서 좌파 우파가 왜 나오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봉하마을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개관됩니다. 정식 개관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인 9월 1일에 맞춰 문화체험관을 개관하는 겁니다. 문화체험관은 노무현 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마옥당도 복원되는데요. 잠시 후 저도 봉하마을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